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을 가리키는 문주성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고3 수능 특강에 대한 레벨 3만 풀이를 좀 할 예정입니다. 저의 풀이법은 학생들한테 좀 초점을 맞춰서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 이런 접근법으로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볼 텐데요. 혹시 공부하시는데 참고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연수 n에 대하여 2차 방정식 이 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알파 n, 베타 n이라고 했을 때 이 알파 n, 베타 n을 가지고 선분 a, b를 n 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n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pn을 묻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함수의 극한 문제인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x제곱 플러스 2nx 마이너스 n은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저 같아도 문제 풀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적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n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케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n 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내분, 외분은 고등수학 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식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고등수학 상으로 돌아가셔서 찾아보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pn을 한번 찾아볼까요? pn 이렇게 되겠네요. n 대 1 내분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x2. 근데 x2니까 n 베타, 그 다음 플러스 1 곱하기 알파라고 잡으신 다음에 오케이, 얘를 뭐 하겠다? 리미트 씌우겠다는 거예요. n을 무한대로. 근데 보시면 n을 리미트 씌우려고 보니까 n에 관한 식이 나와야 되는데 알파랑 베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어떻게? 알파로 바꿀까? 또는 아니죠. 알파랑 베타를 어떻게? n으로 바꿀까? 라는 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둘이 더한 값과 곱한 값은 n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데 알파랑 베타를 자체로 변환시킬 수는 없다. 그거를 문제 풀 때 빨리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풀이법이 아닐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알파랑 베타를 실제로 구하라는 건 아닐까? 왜? 베타가 더 크다는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오케이. x 값을 구해보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요. 그러면 약분 나가리 처리되면 남는 게 뭐 이렇게 뽑아볼까요? 가운데 있는 4를 뽑아내시면 2루트 n제곱 플러스 n이기 때문에 얘 값은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겠구나.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구할 수 있겠죠. 대수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베타가 더 크다고 나와 있었어요. 마이너스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고 알파 값은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 되겠다. 그러면 이 식을 알파 베타를 n으로 바꿀 수 있구나. 이제는. 맞죠? n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으로 식을 변환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 뭐 하면 돼? 리미트 씌우면 되겠네요. 오케이. 리미트 씌워보자. n을 무한대로. 그러면 눈에 딱 보시자마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보통 원래 정석은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서 이제 뭐 상관없는 값들은 이제 0으로 보내고 상관이 있는 값들에 관한 최고차수의 개수를 비교하는 게 우리 정석이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야매법을 많이 쓰죠. 뭐죠? 분모 분자의 최고차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맞죠? 당연히 값이 수렴하니까 상수로 나왔겠죠. 그럼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아야 되는데 루트 n을 보고 그래 얘는 1차야 라고 생각하시면 0 돼버리는데요? 이런 황당한 식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꼴일 때는 제발 야매로 하지 마시고 정석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평가원에서는 그런 거를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죠. 맞죠? 네, 칠판 협소해서 다시 식을 쓰고 계산 이어가 볼게요. 자,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가치는 마찬가지로 가운데 보고 다른 걸 곱해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n이 무한대 갈 때 n 플러스 1 곱하기 가운데 부호를 바꿔준 이 값이 들어갈 거고요. 분자의 값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n만 남을 테니까 우리가 n 제곱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뒤에 것도 마찬가지 식을 정리해 주시면 n 플러스 1에다가 가운데 부호가 다른 플러스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곱해 주시게 되면 분자에 남는 건 몇입니까? 네, 그렇죠. 몇이 남습니까? 제곱 빼기 제곱하면 마이너스 n이 남겠다. 그 말이겠네요. 공감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의 최고 차수로 나눠줄 건데 분모의 최고 차수가 몇 차냐?
네, 맞습니다. 몇 차죠? 네, 1차죠, 1차. 1차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1, 얘는 몇이죠? 마이너스 1, 얘는요? 2차, 2차 되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어디로 수렴합니까? 2분의 1로 수렴하겠네요. 2분의 1로 수렴하고 되겠고, 뒤에 거는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요. 1차인데 개수가 2니까 얘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2로 수렴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푸실 때 조금 걱정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는 그냥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 같지만 고등수학 상에서 배운 도형의 방정식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같이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보시겠어요? 문제는 읽어보셨겠지만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 x세제곱 그래프 위에 자연수 n에 대한 n, n 세제곱의 점이 있었던 거죠. P의 좌표가요. 근데 이 점과 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려보시는 게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런 원이 있는 거예요. 각.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원이 좀 이상한가요? 네. 이런 원이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 n, n 세제곱에서의 접선 L과 이런 접선이 있겠네요. L. 그 다음 이 L에서 원 위의 점 이 P에서의 접선 M입니다. 이렇게요. 얘가 어떻게 만난다? 서로 지구로 만난다. 전 여기가 되게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3 2학기 때 맞죠? 여러분 중3 2학기 때 뭐 하셨나요? 다 고등수학 상 나간다고 정신 없어서 기말고사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셨죠? 분명히 이 원과 접선은 수직이라고 배웠습니다. 원과 접선은 항상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맞나요? 또 하나 중1 2학기 과정에서 우리가 원과 현은 항상 어떻게 만난다? 수직 2등분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포인트가 여기서 쓰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이 직선과 이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났다는 거는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이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원의 중심이 분명 L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보세요.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가 수직이었기 때문에 이 L이라는 접선을 연장시켜 보면 이 연장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N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접선 L을 한번 구해봅시다. 지나는 점은 n, n 세제곱이고 기울기는 3n 제곱일 거예요. 그러면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이라는 값을 얻으실 수 있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n 제곱 x 마이너스 몇입니까? 넘어가시면 플러스 넘어가시니까 마이너스 2n 세제곱이라는 값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는 거죠. 얘가 원점도 지나고 n, n 세제곱도 지나는데 그 원의 중심을 어떻게 구할 거냐?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원점과 P점을 잇게 되면 얘는 이 원의 현이 됩니다. 이 현은 항상 원의 중심과 수직으로 만나면서 2등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얘도 마찬가지 이 현이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러면 이 수직선이 얘랑 평행할 수 있겠네요. M과. 그죠? 그 다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시면 서로 2등분이 됐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1대2 닮음입니다. AA 닮음인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선을 하나 긋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있겠네요. 얘도 2등분이 된 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x값을 더한 게 n일 거고 이 두 개의 y값을 더한 것도 n 세제곱이죠. 그럼 우리가 얻고 싶은 이 점을 h라고 해볼까요? 이 점의 h는 보나마나 2분의 n, 2분의 n 세제곱이 될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절반일 테니까. 맞죠? 그러면 좋습니다. 또 이 기울기는 몇이냐면 이 직선의 현의 기울기는 원점과 n, n 세제곱을 지나기 때문에 x분의 y, 다시 말하면 n 제곱일 거예요. 그러면 보나마나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되겠죠. 수직일 테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 지나는 점은 얘니까 y-y1은 맞죠? 기울기 곱하기 x-x1이라는 값을 얻게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얘를 전기해 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y는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x 맞나요? 플러스 얼마입니까? 계산하시면 플러스 2n분의 1 플러스 2분의 n 세제곱이 될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교점은 이 직선과 직선 L의 교점의 x좌표죠. 다시 말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서로 연립식에 의한 x값이 an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같이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3n제곱 x 플러스 마이너스 2n 세제곱 이퀄 네, 마이너스 n제곱분의 1x 플러스 2n분의 1 플러스 2분의 n 세제곱이 될 거고요. 다 한쪽으로 x를 몰아줄까요? 그러면 3n제곱 플러스 n제곱분의 1x 이퀄 이항시켜 주시면요. 넘어오니까 2n 세제곱인데 얘가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5죠? 죄송합니다. 2분의 5n 세제곱 플러스 2n분의 1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n 값은요. 양변을 3n제곱 플러스 n제곱분의 1로 나눈 이 값이 an이 될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얘를 또 n으로 한번 나누라고 했으니까 n을 한번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으신가요? 약분하시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 3n 세제곱 플러스 n분의 1 2분의 5n 세제곱 플러스 2n분의 1이고 n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걸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분의 2분의 5 다시 말하면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고등수학 3과 중3 2학기에서 원주각, 원과 접선 등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도형의 좀 방정식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서 기본적인 개념은 익히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로 극한값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 연속의 정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를 다 모조리 묶어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해하신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이라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개념을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fx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식을 보시자마자 떠올리실 게 있어요. 이거 극한 어디로 갈까?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x의 범위를 모르는데, 맞죠? x의 범위를 반드시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보시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x 구간에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지겠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 한번 가져가 볼까요? 그 케이스에서는 리미트 x의 n승이 분명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요. 그 무한대 발산에 따라서 극한값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당연히 x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x가 1이 될 케이스를 찾아볼까요? 1이 되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x 1 갖다 넣으면 돼요. 맞죠? 1 갖다 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리미트 x의 n승이 당연히 1로 가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극한값이 이렇게 되겠네요. 1 넣어주시면 2분의 얼마입니까? 2분의 4니까 아, 2겠다. 그 생각을 하실 거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이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x 위에 n승 있는 건 다 0으로 가겠죠? 그럼 남는 건 어디로 갑니까? 아, 얘는 2x 플러스 1로 수렴을 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경우는요. 얘는 솔직히 진동을 하니까 별로 크게 따져주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뭐 보시자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의 n승이 얘는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극한값은 어떻게 갈까요? 얘는 짝수니까 1로 갈 거고 얘는 홀수니까 마이너스 1로 갈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럼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값이. 그렇죠.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fx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볼 수 있어요. 어떤 그래프냐면 1일 때는 값이 얼마? 2. 근데 1의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또 1이 나오겠죠. 1. 그러면서 얘는 계속 이렇게 커지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은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1일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를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어떠죠? 같게 될 거고요. 얘가 올라가서 0일 때는 1이고 1일 때는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닐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겠네요. 3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x가 되겠는 그래프겠다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얘가 뭐예요? fx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a는 이 어떤 수열인데요. 이 n일 때는 p라는 상수값을 갖고 2부터는 약간 변화하는 수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건 제가 지울게요. 이 표현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극한값이 있는 거 봐서 리미트를 x를 1로 보내는 거 봐서 얘는 무슨 값입니까? 극한값이에요. 맞죠? 그리고 나서 얘랑 얘 차이점을 보세요. 얘는 x가 1에서의 극한값인 것 같은데 얘는 x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1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x가 1일 때 실제 무슨 값이다? 함수값이에요. 값. 맞나요? 이 정도 눈썰미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떠다? 같네? 어디에서? 그렇습니다. 뭘 묻는 거죠? x가 1에서 연속이라는 거를 수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연속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친구들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연속 뭐니?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끊어지지 않는 거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연속의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예요. 맞나요? 좋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1에서 연속이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fx랑 an이 뭔가 접목된 식 같아요. 근데 어때요? 1에서 불연속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때?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얘는 1의 우극한을 가면 1일 때는 2, 1의 좌극할 때는 3을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지는데 얘랑 어떻게 같게 될 수가 있어?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뭐죠? 맞습니다. 뒤에 있는 변수값이 x가 1에 서든지 1의 우극한에 서든지 1의 좌극한에 서든지 전부 다 뭐가 나오면 돼요? 0이라는 값이 나오면 됩니다. 이 개념들은 실제 기출에서 너무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불연속 함수가 있는데 특정 점에서 이 뒤에 어떤 함수를 곱해서 그 함수가 그 특정 점에서 연속이 되려면 나머지 함수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자, 실제로 1의 값을 구해볼까요? x가 1에서 값을요. x가 1에서 값을 넣어보시면 1 넣어보시면 얼마일까요? 1 넣어보시면 f 0 플러스 a 1이에요. 근데 f0은 얼마죠? 1이네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a 1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 그러면 a 1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p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 다음요. x가 1에서의 우극한을 한번 볼까요? 우극한을 넣으시면 몇이에요, 얘는? 실제로 넣어볼까요? 1에 우극한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에서의 우극한을 넣기 때문에 얘는 다시 말하면 0의 무슨 극한이죠? 네, 0의 좌극한이에요. 0의 좌극한 플러스 a, 우극한이니까 얘를 쓰면 되겠죠? 오른쪽에서 왔을 테니까요. 그럼 얘는 a2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얼마 나오게 됩니까? 똑같은 값을? 네, 마찬가지로요. x가 1의 우극한일 때를 한번 볼까요? 1의 우극한을 넣게 되시면 f의 1의 우극한 함수식이 뭐였냐면 x였어요. 그러면 f1-x라는 거는 f1-n이네요. f1-n 다시 말하면 그냥 x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1-n이겠죠. 맞나요? 여기에서 어떤 an 값을 더했을 때 빵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an은 뭐가 되겠다? n-1이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qn 플러스 r이랑 같기 때문에 q 값은 1이 될 거고 r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아까 구했다시피 p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내용이겠네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세 문제를 다 풀어보셨을 텐데